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서 신기린의 미장원 대표를 맡고 있는 신길입니다. 지금 이 컨텐츠를 진행하는 거는 제가 이제 50대를 바라보면서 미용을 하면서 했던 괜찮은 방법과 아쉬웠던 방법, 이런 뭐 일련의 과정들을 이제 후배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좀 커가지고 이 컨텐츠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미용실을 2005년대부터 부산대점에서 1호점을 시작으로 동래점, 사직점, 경성대점, 서면점, 남포점 이렇게 창업을 했었고, 지금은 4개 매장을 운행하고 있고 1개 파트너십 매장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용을 준비하면서 하다 보니까 미용실은 총 5개 사이클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준비기, 두 번째로 창업기, 그 다음에 성장기, 그 다음에 성숙기, 그 다음에 쇠퇴기. 이 5개의 과정이 사람의 인생처럼 미용실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준비기 때는 저는 어떤 준비를 했냐면, 저 또한 이제 남의 미용실에서 종업원으로서 일을 한 적이 있겠죠. 한 7년, 8년 정도 미용실에서 일하게 됐는데,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었던 거는 이런 소문까지 있었습니다. 미용실 원장 친척이다. 내일 남일 가리지 않고 정말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때 그때 모셨던 원장님이 매장을 한 몇 개 운행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총괄하는 약을 주문하고 하는 그런 걸 디자이너가 될 수도 있었는데, 지금 매장 운영함에 있어서 그때 경험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일례로 제가 몇 개 매장밖에 일하지 못했는데, 매장을 이직하는 첫 번째 조건은 그 샵에서 1등 하는 거였습니다. 1등 하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남의 가게, 내 가게를 해서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하라는 생각을, 이직의 첫 번째 조건, 이 샵에서 1등을 해야지만 어느 정도 이 샵을 에서 배울 거는 다 배웠다고 생각하는 그 첫 번째 조건이 매출 1등이었고, 그러한 약속은 저 자신한테 할 수 있는 유일한 약속이기도 했고, 타이어에서 잘리는 것 빼고는 얼추 다 지켰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유학을 결심하게 된 거는 3년 동안 갔다 온 유학이 어떻게 결심하게 되냐면, 제가 창업을 하게 되면 30대 초반일 건데, 저보다 나이 많은 실장이라든지 이런 나이 많은 경력 있는 직원들을 데리고 있으려면 어느 정도 스펙이라든지 뭐 이렇게 기술적인 우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거 유학을 통해서 좀 채우고자 했는데, 유학을 가서 많은 부분도 배웠지만 아쉬웠던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당시 때 미용 선진국이라 하면 일본도 있을 거고 뭐 유럽도 있을 거고 있었는데, 막상 갔다 와보니까 우리나라 기술이 그렇게 낙후된 건 아니었습니다. 물론 선진국이 우리나라의 삶의 질보다 여러 가지로 좋은 점도 있고, 또 갔다 와서 제 자신이 정말 유학을 통해서 기술이 정말 일취월장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제 자신이 자체적으로 공부하고 아카데미에서 배웠던 걸 하다 보니까 조금 늘은 거지, 뭐 단순히 유학만 간다고 해서 기술이 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 뭐 젊은 세대들은 유학보다는 SNS라든지 블로그 또는 뭐 유튜브 외래 교육기관을 통해서 충분히 좋은 기술을 배우실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의 유학보다는 6개월 또는 1년 다른 나라 문화, 언어, 그리고 피부 색깔이 다른 사람과 어울려서 인생을 많이 배우고자 함에 있어서 좋은 기회일 수 있으니까 그러한 거는 추천해 주는데,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뭐 몇 개월의 유학 내지는 몇 년의 유학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준비기를 거쳐가지고 창업기를 접어들었을 때는 이제 매장을 선별해서 창업을 하게 됐는데, 저 같은 경우는 2005년도 부산대점을 오픈했던 가장 큰 이유가 제가 잘 아는 지역이어서 그렇습니다. 20살 때 형아와 같이 술집도 해봤기 때문에 그 지역의 소비력, 그리고 연령대, 그리고 상권, 여러 가지 그런 걸 잘 알기 때문에 창업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 잡는 데는 수년의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창업함에 있어서 첫 번째로 브랜드 네임, 신기린의 미장원,
이런 신기루의 미장원을 어떻게 만들게 됐냐면 그 당시 때 유행했던 여러 가지 이름 중에 외래어가 억수로 많았습니다. 프랑스 이름의 브랜드도 많았고, 근데 저는 신기루의 미장원을 지었던 이유가 사람들이 한번 들었을 때 촌스러운데 뭐야? 궁금한데 이런 걸 유발하기 위해서 지었는데 결과는 상당히 100% 이상 적중했습니다. 또 손님들이 한 번 와서는 좀 기억하기도 쉽고, 또 오는 손님들의 문턱을 상당히 낮추는 게 제 미용하는 모토였기 때문에 정말 괜찮은 기술을 거금을 들여서 배웠지언정 내 가게 찾아오는 손님들은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어도 좋은 머리 스타일을 할 수 있는 게 제가 하고자 하는 미용이었기 때문에 신기루의 미장원 네임은 괜찮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마케팅입니다. 브랜드가 정해졌고 이름이 정해졌으면 이걸 알려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상당한 기간 동안 지금도 그렇지만 광고 매체를 통해서 매장을 알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손님들한테 친절하게 하고 손님을 통해서 입소문이 나더라도 그 시간 동안 본인이 버티지 못하면 그 샵은 1년, 2년 운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빠른 확산 속도가 필요했었는데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광고 매체는 그 당시 때 잡지, 신문 이런 게 있겠죠. 그리고 저는 이제 다른 친구들이 하지 않았던 마케팅 중에 버스 광고, 지하철 광고 또한 했습니다. 아마 부산에서는 개인 샵 치고는 상당한 마케팅을 했었는데 제가 버는 거에 거의 한 40%에 가깝게 마케팅비를 지출했는데 이 마케팅비는 지금까지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기도 하지만 그 당시 때는 상당한 부담이었는데 저는 목표가 아무래도 좀 이렇게 다점포로 하고 싶은 욕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한 마케팅 방법이 어느 정도 성과도 있었고 그걸 통해서 브랜드를 좀 많이 알릴 수 있는 방법이었는데 지금은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카카오도 있지만 돈이 가장 안 드는 마케팅은 본인이 직접 SNS도 하고 유튜브도 하는 마케팅이겠죠. 이 마케팅 확장 속도는 제가 경험했던 확장 속도보다는 너무나 크고 빠릅니다. 그게 잘 돼야지만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젊은 친구들은 이런 마케팅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과 나 정말 친절하고 손님들한테 머리 잘하고 내 손님들은 다 만족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걸 확산이 안 되면 손님들이 입점을 안 됐을 때 본인이 지치고 포기하게 되기 때문에 사업의 성패는 끈기와 인내 또한 필요하지만 이러한 부가적인 마케팅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창업기를 거치다 보면 이러한 입소문이 나고 손님이 입점하게 되면 이제는 성장기로 접어들 수가 있습니다. 성장기 때는 많은 돈도 벌기도 하고 많은 직원들도 수가 느는데 이 성장기 때 저는 다른 미용실하고 좀 많이 틀렸던 게 직원들 복지라든지 교육에 많이 힘을 썼습니다. 첫 번째로 직원들 복지라고 하면 주방 이모가 창조해가지고 직원들의 점심 저녁 식사를 제공하고 설거지 또한 하고 고객들한테는 디저트를 제공했는데 비용은 많이 들었습니다. 한 매장당 얼추 계산해 보니까 8, 9년 동안 이 시스템을 했는데 총 지출이 한 8억에서 9억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은 코로나를 기점으로 이 서비스가 중단되는데 다음에더라도 좀 더 합리적으로 비슷한 류의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고 이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소득이 예전처럼 회복이 돼야지만이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매장 오픈하기 전에 아카데미를 차렸었는데 이 아카데미는 직원들의 교육 및 외래 강사 초빙, 새로운 제품 시연회를 하는 장소이기도 했고 상당한 금액 또한 매달 지출이 되지만 이 또한 2개월에 한 번씩 CS 강사를 부리고 월에 한 번씩 외래 교육순위 및 강사가 와서 커트나 여러 가지 직원 교육을 통해서 직원들의 질적, 양적 수준을 향상시켰는데 CS라든지 이런 거는 양날의 칼입니다. 발전되는 직원도 있는 반면에 발전하지 않고 귀찮아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여유가 된다면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교육이라고 보고 있고 성장기를 거치면
어느 정도 이제는 익숙해지고 5년 이상 매장을 운영했을 때 성숙기로 접어듭니다. 성숙기는 이렇다 할 변화 없이 인원도 많이 안 바뀝니다. 소폭 매출은 소폭 상승, 소폭 하락을 이제 하는데 이때 많이 조심해야 될 게 원장님들은 골프가 나쁜 게 아니라 골프를 치게 되면 가게를 하루 이틀 비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외출이 잦아지고 여행이 많아지고 여행을 가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여행은 일을 함에 있어서 활력이지 여행을 가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직원들도 많아지고 내가 빠져도 내가 빠진 만큼의 매출이 보존이 되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을 사기도 하는데 물론 좋죠. 이런 소비가 다들 직원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성장도 항상 염두에 두고 이런 여행이라든지 소비를 하기를 바라며 저는 결혼하기 전에 여행을 한 번도 가지 못했는데 이 방법이 좋다 싫다를 떠나서 지금 돌이켜보면 참 무식했던 방법이기도 합니다. 일밖에 모르고 살아서 일밖에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미용 외에는 잘 모릅니다. 예전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뭐 얕고 넓게는 아는데 이 미용인들 대부분이 저랑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일만 하다 보니까 여행도 잘 못 가고 손님들 놓칠까봐 식사도 거르고 이런 미용을 5년, 10년, 15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미용 외에는 별 관심도 없고 이렇게 되는데 50대에 되어 보니까 삶은 다양합니다. 미용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직원들 사이의 문제는 노무법인, 세무 이런 건 전문가한테 맡겨서 미연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도 계약서를 통해서 방지해야 됩니다. 성장기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직원 관리인데 직원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혼하지 않는 애인 사이입니다. 이게 뭐냐면 정말 일할 때는 너무 좋고 좋은 관계인데 나갈 때는 이 연인 사이가 틀어지듯이 직원 사이도 그렇습니다. 미용은 지나고 보니까 문턱이 너무 낮다 보니까 너무 다양한 사람이 쉽게 들어옵니다. 쉽게 들어오니까 나갈 때도 너무나 쉽게 나갑니다. 약속된 시간도 어기고 약속된 날짜도 어기고 고객을 유출하기도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한 50대에 보니까 너무나 지치기도 하고 근데 이런 세무사나 노무사에 도움을 받는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은 대비와 방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달에 수수료가 나가더라도 그게 더 편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어떠한 직종이 간에 성장기를 거치면 성숙기를 거치고 쇠퇴기로 접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 또한 매장을 2005년도부터 시작했는데 2024년도가 된 이 시점까지도 하고 있지만 그때가 제일 좋았었는데 그때 정말 잘하는 직원, 하고 싶었던 직원들한테 관리자 내지는 인수를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일례로 지금은 파트너십 매장이 있긴 한데 쇠퇴기로 넘어가기 전에 나와 비전을 똑같이 가지고 신기인의 미장으로 네임을 유지할 수 있는 직원이 있다면 충분히 넘기고 인수시키고 같이 걸어가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보면 되고 그렇게 해야지만 다점포로 갈 수가 있고 좀 더 능력이 된다면 뭐 프랜차이즈도 가능하겠지만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행복한 인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50 살아보니까 1호점, 2호점 할 때가 가장 미용이 재밌었고 그때 좋았는데 라는 생각 그리고 옛날을 돌이켜보면 그때가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열정도 넘치고 정말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열심히 하다 보면 좋아지겠다는 막연한 희망 지금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 물질적인 혜택을 누리기는 하지만 옛날만큼 그때 그만큼 행복하다 또 다른 행복이겠죠. 가족이 생기고 뭐 오래된 직원들하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이런 뭐 다른 류의 행복이지 온전한 나만의 행복은 그때가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장 뭐 2호점 3호점도 중요하겠지만 이 확장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만큼 일과 삶의 밸런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삶을 거의 미용에 많이 이렇게 할애를 많이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정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돈을 번다고 해서 행복하지, 이거는 우스갯소리일 수 있는데 돈도 중요합니다. 많은 돈을 안 좋아하진 않죠. 근데 자기 돌이켜 보니까 50대 보니까 내 능력이 이 정도인데 너무 큰 욕심을 부리게 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살다 보면 자신의 감정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지 스트레스도 덜 받고 미용도 재미있지, 너무 과한 욕심과 너무 큰 자기 만족이 있다 보면 상대방도 배려도 안 되고 너무 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미용을 안 했으면 좋겠고, 이제 쇠퇴기를 접어들면 어느든 이제 저처럼 50대 뭐 어떻게 보면 60대도 될 수 있는데, 미용이 20대 때는 생각 못 했는데 이 나이 돼 보니까 60대까지도 할 수 있는 게 복일 수도 있겠구나. 정말 더 열심히 해야지 60대까지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미용이 뭐 할배 할아버지가 돼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막상 해보니까 노안이 오기도 하고 체력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또 직원들과의 파트너십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미용 외에 자기 소득의 한 10% 정도는 재테크, 부동산일 수도 있고 주식일 수도 있고 채권일 수도 있고 뭐 경매일 수도 있고, 미용 외에 타 분야를 옛날 이제 어릴 때부터 소득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부터 배워가지고 좀 더 다양한 분야에서 미용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60, 70대에서 똑같은 직종을 했으면 좋겠지만 저는 제 동료들과 같이 이 길을 걸었던 친구들이 지금 과연 미용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안 한다고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쇠퇴기에 접어들기 전에 다양한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미용을 좀 더 지속 가능한 시간대를 늘리든지 아니면 미용 외에 다른 일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컨텐츠를 시작한 이유는 그나마 제가 이 정도 벌었다 안 벌었다는 뭐 통장을 까봐야 알겠지만 막상 지나고 보니까 제가 다점포를 하고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리고 이 모든 게 잘 될 수 있었던 게 직원과의 파트너십이었습니다. 오래된 직원들 덕분에.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한 이 시점에도 좀 더 이렇게 미용화함에 있어서 직원들한테 신기록 미장원을 많이 유지돼서 최종적인 목표는 각 지점을 파트너십으로 돌리고, 저는 이 브랜드 네임을 계속 이렇게 홍보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게 제 목표고, 앞으로도 미용 컨텐츠라든지 뭐 인터뷰 아니면 미용실 원장뿐만 아니라 교수가 되고 싶은 분들 인터뷰를 해가지고 좀 더 미용에 관련된 이런 컨텐츠를 제공할 예정이고, 앞으로 신기래 미장원 찾아오시는 고객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 가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